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다고? 읽을 때 엠파이어. 엠파이 R. R이냐 R이냐? R. 이상하게 학생들이 R자를 R 하는 학생이 있고 얼 하는 학생이 있어. 진짜로 이상해. 반반 나뉘어. 근데 영어 알파벳 정확한 이름은 뭐다고? 엠파이어. R이다고? R이든 R이든 말아서 하고. 머리가 하지 마라. 아무튼 엠파이어의 의미가 뭐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N개 중에서 뭘 어쩐다고? 얼개를 택하는 거. R개를 택한다고? 그건 조합 아니야. 얼개를 선택. 중복까지 세 가지고 얼개를 택하는 것을 개수.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근데 그냥 나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중복해서 나열한다겠지. 그래서 우리가 순열이란 말 자체가 뭐니? 순열이란 것은 나열한다 그 소리야.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 말이 순열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중복한다니까 말 그대로 반복해도 된다 그 소리구네.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데, 자, 잠깐 까먹었을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기본행을 만약에 1, 2, 3, 4, 5, 6, 7 이렇게 딱 해봐. 7개의 숫자가 있는데 만약에 7, 8, 뭐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뜻이냐고 말이야. 요 7개의 숫자 중에서 요거 이제 번역해서 요걸 가지고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 되는 거야 이 말이? 이 7개 중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3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중복 순서대로 중복해서 나열할 수 있는 그 가지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니? 이렇게 3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세 자리 숫자 만들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세 자리 숫자 만들기. 그런데 그냥 세 자리 숫자가 아니라 중복해도 되는 세 자리 숫자야. 그러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겠어? 그래서 7가지. 7가지라겠지. 여기들 다 올 수 있잖아. 내가 뭐 1, 2, 3에서 쭉 해서 7까지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1이 왔어. 자, 여기 1이 왔다 해봐. 이 경우 중에서 1이 온 경우 다시 이제 딱 나누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7. 자, 중복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1을 또 써도 된다는 거야. 1이 오고 2가 와도 되고 쭉 해서 7이 와도 되고 이렇게. 이거 7가지로 나뉘지. 여기가 2가 와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해도 1이 와도 되고 또 2도 와도 되고 쭉 해서 7까지.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대해서 다 7가지씩 갈라진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자리에 누가 올까 그러면 또 1이 와도 된다 그 말이야. 중복해도 된다 그 말이야. 계속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도 7개로 또 갈라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7개인데 그거 하나당 다 7배씩이야. 또 하나당 다 7가지씩이고 그러니까 결국 777이 된다겠지 가지수가. 네. 777 7에 3제곱개 다 된다겠어. 세 자리 숫자 이야기야. 세 자리 숫자 만들기인데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7에 3제곱 답 자체는 간단하지. 네. 7에 3제곱 이렇게만 쓰면 되니까. 아무튼 순열의 개수라는 거.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글을 다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 개념까지만 봤는데 이제 실제로 거기 써져 있는 거 하나하나를 봐봐 이제 어떤 건가. 자, 중복 순열인 경우하고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드는 정수의 개수. 자, 방금 그거잖아. 정수의 개수가. 방금 이제 정수의 개수는 그거고 이제 또 다른 거. 첫 번째 정수의 개수. 그것은 이제 아까 설명한 거 그거야.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 이제 기명투표 문제 그랬잖아요. 기명투표. 자, 여기 막 이제 종류별로 막 좀 써놨어. 종류별로 몇 개를 써놨는데 이런 걸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명투표는 중복순열 문제야 막 이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왜 중복순열이 되는가를 수용도를 알아보면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건 투표잖아. 기명투표가 뭔 말인지 알아볼래? 투표 안 해봤어? 반장선거 막 하실 거 안 해? 네, 해요. 기명투표. 기명이 무슨 말이야? 기명. 이름을 쓰는 거.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거 그 말이야. 무기명이 뭔 소리야? 안 쓰는 거. 이름 안 쓰고 투표하는 비밀투표 그 말이야. 어떨 때는 비밀투표 해야 되잖아. 네. 어쩔 때는 기명투표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중에 기명투표가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럼 저게 뭔 소린가를 알아봐야지. 자, 그러면 니들이 숫자를 정해봐.
기명투표니까 이름 써서 투표한다는 거야. 뭐 학생회장이든 반장이든 누가 출마를 했어. 몇 명이 출마했어. 그리고 이제 몇 명이 투표할 거야. 자, 니들의 술적인 감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봐. 몇 명이 몇 명을 뽑을까? 즉 출마한 사람 누구고 몇 명이고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그걸 정해봐야 되잖아. 아무렇게나 정해봐 숫자를. 투표 21명 투표 20, 응? 큰가요? 21명 출마했다고? 아니 전체가 다 출마했네 반에서? 그렇지? 한 3명에서 자, 3명이 출마했다 해봐. 3명이 출마했어. 예, 투표니까 아무래도 출마한 사람도 생각해야지. 출마. 네. 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자, 출마한 사람 3명 그랬다 해봐. 투표는 또 몇 명이 투표한다 그럴까? 20명. 20명이요. 20명? 네. 너무 많잖아. 네? 많아요? 아니, 반 전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수학책이니까 수학책에 맞게 좀 조그맣게 줄여서 얘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럼 예? 15? 4명, 4명. 8명 15. 자, 4명은 또 3명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그러고 7명이요. 괜찮은데 15. 뭐 7명, 8명 이 정도 해? 근데 그것도 좀 많은 편에 속하니까 예? 그냥 투표한 사람은 뭐 5명 정도만 하자고. 알았지? 많은 사람이 출마했는데 투표는 5명인데 출마가 3명이야. 하여튼 이제 이 정도 딱 해봐. 자, 그러면 이제 3명이 있는데 5명이 투표하는 거야. 이름 써서. 이제 기명투표랑 무기명투표가 무엇이 다른가부터 잠깐 봐야지. 자, 우리가 반장선거 누가 출마했어. 근데 이제 막 어떨 때는 무기명투표, 어떨 때는 기명투표 하는데 어쩔 때 무기명투표 하지 근데? 기권. 무기명투. 이름 안 쓰고 투표하는 경우 어쩔 때 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 그런가? 학생회장 선거 자, 대통령 선거는 이름 안 쓰고 투표하는 건가 어쩐 건가? 대통령 선거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자, 대통령 선거는 내가 누구를 찍었다라는 것은 안 밝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찍었다. 아, 내가 문재인 대통령 찍었다. 누구를 찍었다. 그거 알면 어떻게 될까? 막 이름을 써서 투표하면 어떻게 돼? 무효표출. 반대파들이 어떻게 하겠어? 또 이 자식이 저 사람 뽑았네 하고 막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험하다 그 말.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된다고 투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기명 투표인 거야. 단 이름 써서 투표는 하지 않는데 내가 투표는 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기는 거야. 누구를 찍었다는 안 남기지만 누구를 찍었다는 것까지 하면 사고 나니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비밀 투표고 무기명 투표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표에 참석은 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몇 명이 참석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남겨야 된다고 그 기록은. 그것은 남아있는 거지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안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지면 비밀 투표인 거고 무기명 투표인 거야. 그렇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막 투표 이름을 써야 되겠지.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의 가지수 3명이 출발을 했고 5명이 투표를 한다면 모두 몇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자는 거야. 그럴 때 자, 모든 경우에서 여기서 하는 모든 경우에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항상 이렇게 가로에 줄 하나를 딱 그려. 무조건 경우에서 셀 때 수용도식으로 생각할 때는 무조건 가로 방향에 줄을 하나 딱 긋고 딱 필요한 것만 딱 메모만 다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투표라는 것은 뭐냐? A가 B에 대해서 투표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중에 누굴 찍을까 이렇게 하는 거지. 투표하는 사람이 내가 주인공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찍는 거지. 그 내가 그럴 때 그 주어에 해당되는 걸 가로에 쓰라고.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을 1, 2, 3, 4, 5라고 표현하라고 이렇게. 투표하는 사람 5명을 가로에 쓰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내가 투표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누군가를 찍어. 내가 그 내를 여기다 쓰라고. 알았지? 다른 거 할 때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얘를 잘 듣고 왜 내가 이런 말 하는가를 오늘 딱 보면서 느끼라고.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5명이 투표를 해. 자, 1번은 누구를 찍을까요? 그 말이야 이제. 자, 5명이 1, 2, 3, 4, 5라고 치고 번호를 매겼어. 이 3명은 A, B, C라는 3명이라고 해보라고 이렇게. 이 5명이 A, B, C를 찍을 거라고. 또는 뭐 반대로 A, B, C, D가 1, 2, 3번을 찍는다 거꾸로 해도 돼.
그건 자기대로 하고. 자, 5명이 있는데 1번이 누굴 찍을까요? 그 말이야. 1번이 A를 찍어도 되고 B를 찍어도 되고 C를 찍어도 되는 거지. 자유투표니까. 자, 1번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1번이 A를 찍었을 때 2번은 누구 찍을 수 있을까? 그 말이야. 이제. 이렇게 수용도로 갈라지면 되는 거야. 2번은 누구 찍을 수 있지? A. A 또 찍어도 되는 거지? 내 마음이잖아. 찍는 사람 마음. 그러니까 A를 또 찍어도 되고 B를 찍어도 되고 C를 찍어도 되고 그 말인 거야. 알았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1번이 B를 찍었어도 2번이 A를 찍어도 되고 B 찍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다 이런 거지 지금?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 알겠지? 자, 2번도 A를 찍어서 3번은 누굴 찍을까? 그 말이야. A. 다시 또 A 찍어도 되는 거지. 또 B 찍어도 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 찍었을 때도 이렇게 막 똑같은 거 이렇게 안 해봐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요것의 총 가지수가 몇 개냐 근데 이렇게 간다면. 3의 5. 자, 이거 세 가지. 그 하나에 대해서 똑같이 세 가지씩이지. 그럴 때는 곱하기 그러는 거야. 3 곱하기 3인데 여기도 또 곱하기야. 똑같이 세 개씩 갈라지잖아. 계속 세 배씩 늘어나니까 3, 3, 3, 3, 3. 3을 5번 곱한 만큼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체 가지수는 3의 5제곱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이 3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중복수녀라고 같은 말이야. 자, 왜 중복이냐 잘 봐봐. A 중복하고 있잖아 지금이. 근데 이게 총 가지수가 중복해도 되면서 5개잖아. 중복해도 되면서 5개야. 그래서 일단 3파이오 개념인데, 자, 아까 선생님이 기명하고 무기명 투표를 좀 구분해야 된다겠지. 자, 그거 이제 잠깐 봐봐. 자,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샘플이 있겠지. 여기 이제 조금 더 가서, 예를 들어서, A, B 갔다가, 이 녀석이 또 A도 있고 막 B도 있고 한데, 요렇게 간 경우를 봐봐, 이렇게. 이렇게 간 경우가 있어. 그 중에 말이야, 요 샘플 하나를 봐봐, 이렇게. 알았지? 1번이 A 찍고, 2번도 A 찍었는데 3번은 B를 찍고, 3번은 B 찍고, 4번도 B 찍고, 5번이 A 찍은 저 경우를 보라고. 그 경우란 게 여기다 좀 나열해서 쓰면 A, B, A라는 거지. 순서대로 써서 1번이 찍은 사람, 2번 찍은 사람, 3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A, B, A 이렇게 순서대로 써놨어, 지금. 근데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지만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요 녀석이 어쩌다가 B, A A, B, A 막 이럴 수도 있겠지. B, A, A, B, A 이렇게 있다 해봐. 1번이 B, 2번이 A, 3번이 A, 4번이 B, 5번이 A 이렇게 찍은 거. B, A, A, B, A 이렇게 있다 해봐. 자, 이 경우랑 이 경우 말이야. 만약에 이름을 안 쓴 상태에서 이름을 기록을 안 했다 해봐. 무기명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떨까? 이름이 안 써진 투표용지라면 같죠. 같은 상황이지. 이름이 안 써졌다면 이것은 뭐야? A가 3표, B가 2표라는 표현이야. 이것도 A가 3표, B가 2표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경우야. 이름을 만약에 안 쓴다면. 알았지? 근데 이름을 만약에 쓴다면 이것은 어떨까? 다른 결과. 왜 다르지? 일이 누가 뭘 했는지. 그렇지. 1번이 A를 찍었냐, 1번이 B를 찍었냐는 다른 거잖아. 다르지. 근데 만약 이름을 제거해버리면 그냥 개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거단 말이야, 저건.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쓰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복순열이라고 그러는 거야. 순열이다고, 순열. 이것을 그냥 뽑기로만 생각하면 B가 2개, A가 3개. 얘도 B가 2개, A가 3개잖아. 그냥 뽑는 것만 생각하면 이것은 같은 거야. 근데 순서를 생각하면 다르지. 그래서 이것은 순열이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이란 말과 순열이란 말이 있는데 조합은 그냥 뽑는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그것은 조합 개념인 거야. 근데 이것은 나열했을 때 이것 자체는 나열 상태가 틀리잖아. 나열 상태가 틀리다 그 말이 순열 그 말인 거야. 근데 중복해도 되잖아. 그래서 합쳐서 중복 순열인 거단 말이야. 중복해도 되고 순서에 따라서 그게 다른 거면 순열인 거라고. 알았지? 항상 그걸 구분해야 돼.
중복해도 되는가? 순서에 관계가 있는가? 순서에 관계가 없는가? 우리가 뒤에 가서 중복 조합이라는 걸 또 배워. 중복 조합은 중복해서 뽑아도 되고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 그 말이야 또. 그건 뒤에 가서 또 배울 내용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자 이것은 3의 5제곱인데 우리가 그 말을 3파이 5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3파이 5라는 게 여기 이제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 쓰여진 소스를 봐봐. 소스. A, B, C라는 문자만 써졌잖아 지금이. 이 5명이 아니라 여기 써져 있는 이 세 가지 말이야. 여기에 써져 있는 게 A, B, C가 써졌잖아. A, B, C라는 세 개의 소스가 있다고. 근데 그것들 중에서 5개까지 선택하는 거야. 5개. 5개를 선택하는 거라고. 5개. 5개를 선택하는데 중복해도 되게 선택한다고 뜻이야. 그래서 3파이 5라 그래. 5파이 3이 아니고 3파이 5인 거다고. 알았지? 여기 써져 있는 것의 소스의 개수가 왼쪽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다, 나열한다 그럴 때 NPR 그럴 때 말이야.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나열한다 그럴 때는 N이 기본적으로 R과 같거나 큰 거지. N이 더 큰 숫자 아니야 기본적으로. 조합도 마찬가지. NCR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N개가 더 기본적으로 큰 거야. 그런데 중복 순열은 왼쪽이 작아도 돼. 왜? 3개를 가지고 중복해서 10개까지도 10번도 뽑을 수 있어. 중복 가능하니까 10번도 뽑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의 숫자가 더 커도 상관이 없다고. 알았지? 그 점이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써져 있는 문자의 개수 말이야. 그게 3가지야. 3가지. 그것이 왼쪽에 있는 수다고. 소수의 개수가. 그리고 몇 번까지 뽑았느냐? 5번까지 그러면 3파이 5 본다고. 6번까지 3파이 6 본다고. 자, 이것이 중복 순열의 개수다고. 알겠지? 자, 이것은 이제 잘 상황을 기억해. 자, 지금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 것들은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다음 설명하는 것들이. 요거 이제 길게 설명했으니까 다음 것은 금방금방 알아채야 돼, 이제. 자, 봐봐. 자, 중복 순열뿐이 아니고 모든 순열 문제의 항상 가로 방향에 써놓고 수용도식으로 생각해보면 안다고. 자, 그 다음에 뭐라 썼냐? 모르스 부호 문제. 자, 모르스 부호라고. 자, 무슨 기호로 써졌으니까 나중에 보고. 깃발 신호를 봐봐. 깃발 신호. 깃발 신호란 게 뭔 소리냐? 깃발이 있어, 깃발. 깃발이 해서 빨강, 파랑 막 있는데 그 녀석은 A, B, C라고 해보자 그냥. A, B, C, D 4개라고 해봐. 깃발이 4개가 있어. 4종류의 깃발이. 저 깃발을 가지고 신호를 만들자 그 말이야. 자, 거기에 따로 뒤에 깃발이 이제 따로 써진 건 없어. 그 이제 예전에 있잖아. 그냥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거 설명할 때 예전에 그냥 해보도록 해. 자, 깃발 신호란 게 뭐냐? 깃발이 4종류 깃발이 딱 해봐. 예를 들어서 4종류 깃발이 있는데 저거 중에서 깃발을 아무렇게나 막 들을 거야. 깃발 들어 1000개 내려 막 걸잖아 우리가. 네. 1000개 올려 100개 내려 막 걸잖아 게임할 때. 그런 거 깃발 올리고 내리고 이야기인데 그냥 내린 것까지는 치우고 그냥 올리는 것만 생각해봐. 자, 4가지 종류 깃발이 있는데 말을 이렇게 딱 해봐. 예를 들어서 7번? 좀 숫자는 많지만 6번이라고 그럴까? 깃발을 6번 들어서 4종류 깃발을 가지고 6번 들어서 막 아무거나 드는 거야. 아무거나 첫 번째 빨강, 두 번째 노랑 이렇게 막 듣는다고 생각해봐. 세 번째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건데 첫 번째 빨강 들었는데 두 번째 빨강 들어도 돼. 즉 중복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알겠지? 똑같은 색을 든다 그 말은 중복한다 그 말이야. 다른 말은. 그래서 깃발을 6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깃발 신호의 개수가 몇 가지냐 그 말이야. 이거가 뭔 상황이지? 깃발 가지고 신호를 한다 이 말이야. 요즘에는 이제 깃발들 일이 없어. 왜냐면 요즘에는 다 그냥 핸드폰으로 날려버리면 끝나. 우리가 옛날에 봉수대라고 들어봤지? 네. 봉수대가 뭐 하는데요? 적들의 침입을 적들의 침입을 알리는 용기 막 피우고 불 지르는 거 성에서 산성에서. 그때는 깃발 큰 거 가지고 막 젖어야 된다고. 그래야 멀리서 보이는 거야. 연기를
30분 간격으로 시커멓게 한번 비우고 또 한 번 비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간격으로 2번이면 저분이 책을 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고. 옛날 식 이야기지. 아무튼 깃발이 4종류가 있는데 6번 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깃발 신호의 개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6번 들은다고 했잖아. 6번. 그러면 가로 방향에 6번을 쓰라고. 횟수로서 1, 2, 3, 4로 표시하라고 그냥 해. 6번 들어.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 6번 들어. 첫 번째 무슨 깃발 들을까 그 말이야. 첫 번째 무슨 색 들을까? 당연히 A 들을까? B 들을까? C 들을까? D 들을까? 그 말 아니야? 이거까지 뭔 말인지? 첫 번째 A를 들었어? 두 번째 뭐 들을까? 그 말이야. A 또 들어도 되는 거야. 조건이 따로 없으니까. 에? A 또 들어도 되고 또 B 들어도 막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이 가는 게 지금 뭐냐? 어떤 상황이냐 지금? 중복. 중복해도 되고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말만 깃발이잖아. 아까는 사람이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였고 이것은 깃발 드는다 말만 바뀐 거잖아. 상황은 똑같잖아. 에? 그러니까 이것도 4가지 또 4가지 갈라지고 또 4가지 갈라지고 이렇게 가니까 4, 4, 4, 4, 4, 4, 4의 6제곱까지다 그 말이야. 이거 가지고 뭐 말인지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단 말이야. 단지 깃발 말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말라고. 내용을 이해하면 끝난다고. 에? 다 똑같은 거니까. 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 소스가 몇 개야? 여기 써져 있는 글자의 수가 몇 개야? 네. 종류가 4가지지? 4가지. 4가지 중에서 6번 선택해서 중복해서 나열하기야. 그러니까 4파이 6이라고 하는 거다 그 말이야. 알았지? 이렇게 딱 하면 다 모든 걸 알 수 있어. 에? 깃발을 듣는다, 6번 들은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들을까? 이렇게 딱 나눠보면 돼. 자, 깃발 똑같은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체통 문제가 있었어. 자, 4번 우체통 그랬어. 우체통이 뭐 하는 통이냐? 편지 넣는 통이지. 요새 근데 편지 쓰는 사람들 있나? 있죠? 있어? 네.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구나. 요새는 다 메시지 보내면 끝이잖아. 까똑 보내고. 선생님도 옛날에 참 편지 많이 썼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직접 막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창작 그림이 아니라 어디 나와 있는 그림 보고 베껴서 그리는 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신사임당의 초충도도 그려봤어. 신사임당 알지? 집회 있잖아. 네. 신사임당의 초충도라고 있어. 그런 것도 막 그려가지고 보내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때 되면 밤새도록 막 카드 그리느라고 힘들었어. 내 것도 힘든데 동생이 오빠 내 것도 좀 줘 그래가지고 2배를 힘들었어. 아무튼 이제 카드 많이 보내고 그랬어. 우체통. 우체통이라는 것은 편지를 넣는 거야. 알았지? 편지를 넣어. 그럼 편지가 몇 통 있을 거 아니야? 편지가 몇 통이고 우체통이 몇 개냐 그 말이야 이제. 우체통이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응? 자, 우체통이 예를 들어서 우체통이 4개 있어. 알았지? 편지도 있을 거 아니야. 편지를 내가 뭐 6통을 썼다 이렇게. 몇 통을 썼어. 편지를 6통 썼는데 우체통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넣고 싶다고 편지를. 그냥 그런 이야기야. 그럴 때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 그런 거야. 이거가 내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가지냐 그 이야기야. 6통의 편지를 4개의 우체통에 넣는 가지수가 모두 몇 개냐. 알겠지? 자, 이럴 때. 자, 이제 니들이 생각해봐. 여기에 뭘 써야 될 것 같아? 6개의 편지를 써야지. 네. 6개의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만약 6개의 편지를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6개의 편지를 1번 편지, 2번 편지 이렇게. 자, 1번 편지를 어느 우체통에 넣을까 그 말이야. A 우체통에 넣을까? B에 넣을까? C에 넣을까? D에 넣을까? 이런 이야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1번을 A 우체통에 넣네. 2번 편지는 어디에 넣을까? 내 맘이잖아. A에 또 넣어도 되잖아. B 넣어도 되고 이런 거지? 그 상황 뭐 이제 안 봐도 알겠지? 이거 결과적으로 몇 가지야 그래서? 4의 6제곱까지인 거지. 총 가지수가. 아까 기명투표랑 똑같아. 왜냐면 편지가 다 다른 거잖아. 편지가 다 다른 편지인 거야. 똑같은 편지가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우체통도 다 다른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거고 중복 순열이야. 역시 4개에서 6개 택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체통 뭐 몇 개백 이런 거 외우지 마. 아이들이 그냥 외우면 이게 6의 4제곱이더라 4의 6제곱이더라 그거 갖고 맨날 고민한다고. 맨날 찍으면 틀려. 그러니까 반은 틀리는 거야 찍으면. 그러지 말고 상황만 다 생각해보고 말아 그냥. 예? 자, 이것도 같은 종류란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편성 문제. 자, 여기 뭐 종류별로 막 하나씩 예를 써놨어. 예? 반편성 그 말이야. 반편성이라는 게 뭐니? 반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반, 2반, 3반, 4반, 8반 막 있을 거 아니야. 너무 많으니까 반도 그냥 반은 또 3개다라고 생각해봐. 3개. 3개 반만 있다. 이제 학생은 또 5명이다. 뭐 학생은 1, 2, 3, 4, 5, 5명 있다. 반은 A, B, C 3개라고 또 생각해보라고. 반이 3개 있다. A반, B반, C반 있어. 장미반, 백합반 막 있다고. 깜짝이야. 응? 왜? 아니. 복잡한이잖아. 네. 근데 꽃 중에서 뭐가 제일 좋지? 코스모스. 코스모스 거죠? 가을 분위기를 좋아하는구나. 겨울 아니에요? 코스모스. 가을. 꽃이 없어? 좋은 꽃이? 딱히 생각은 없는데. 딱히 생각되는 꽃이 없어? 물망초. 물망초가 좋다고? 물망초 포겟미나 그러지? 물망초 이름이 포겟미나시야? 나를 잊지 마세요. 자, 학생이 5명이야. 반이 3개고. 역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로 방향 딱 무조건 쓰라겠어. 학생을 반에 배치하는 거야. 학생 5명을 배치하는 거다고. 반편성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학생 5명을 여기 써줘야 돼. 1번 학생을 몇 반에 배치할까? A반 보낼까? B반 보낼까? C반 보낼까? 그 말이야. 1번 A 갔을 때 2번 학생을 A반에 보낼까? 막 이런 거. 물론 이제 반편성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똑같이 뭐 숫자를 맞춰서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지. 여기서 이제 그런 까지 생략하고 실제적인 거 생략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제 배치한다고 했을 때는 2번도 A반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진다면 이것도 아까랑 똑같잖아. 상황이 다 같은 거네 그 말이야. 학생을 무슨 반에 보낼까 그 말이야. 같은 내용이라고. 이 다음 문제 설명할 되겠고. 함수의 개수, 호텔 투숙. 자, 반편성 그 말이랑 호텔 투숙. 호텔 투숙은 뭐냐? 똑같은 이야기지. 우체통하고 똑같은 거지. 사람을 우체통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다 그 말이나 사람을 A, B, C 호텔 룸에 배치한다 그 말이나 같은 말 아니야? 말만 호텔 투숙이지? 다 똑같은 거야. 반편성이랑 뭐라.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니까 이제 함수적인 생각으로 약간 좀 돌려서 생각해야지. 자, X, Y가 있어. 여기에 뭐 1, 2, 3이 있다 해봐. 여기 A, B, C, D 뭐 몇 개든 간이 막 있다 해봐. 이 정도만 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는 함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함수가 모두 몇 가지냐.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지.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는 반드시 누구한테인가 가면 되는 거야. 한 녀석만 가면 되는 거지. 이쪽의 녀석은 누군가 한 녀석만 가면 되는 거지. 한 녀석이 2개를 가면 함수가 아니라겠어. 그래서 한 녀석은 하나만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대응되는 총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이야. 함수라는 게 뭐야? 정의역의 녀석이 뭔가 공역의 어떤 녀석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가로에 말이야. 정의역을 쓰라고. 정의역. 왜? 1번을 어디로 보낼까 그 말인 거야. 1번을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갈까? 1번이 어디로 갈까? A로 갈까? B로 갈까? C로 갈까? D로 갈까? 막 그 말이야. 1번이 어디로 갈까? 그 말이야. 알았지? 1번이 A로 갔어. 1번이 A로 갔어. 이렇게. 2번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 말이야. 2번. A를 또 가면 될까? 안 될까? 됐죠? 되는 거야. A 가도 상관없는 거야. 즉 A 가도 또 돼. B 가도 되고. 결국 뭐 이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또.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해도 된다 그 말이고. 서로 다른 거라겠지. 자, A 같은 거라도 A, B, C 가는 거랑 B, A, C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것과 이것은 다른 거야. 1번이 A 간 거랑 1번이 B 간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순서가 다르면 다르니까 이거 다 다른 가지수다. 여기에 써져 있는 소수는 4가지 소수가 있고 3번이니까 4의 3제곱인 거야. 즉 4 파이 3이라 그래. 4 파이 3이다고. 3 파이 4가 아니라 상황 이러니까.
자, 이것도 이제 함수의 개수도 중복순열 문제였구나 그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은 함수의 총 개수라 그래. 함수의 총 개수. 이제 함수의 개수라는 것은 뭐 상수함수도 있고 총함수도 있고 1대1 뭐 1대1 함수도 있고 막 그런 거야. 1대1 함수도 있고. 이제 함수에 관련돼서는 막 다양하게 조건이 바뀌는데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보기라고. 일단 함수의 총 개수는 중복순열이다 그 말이야. 항상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쌍을 딱 그려서 1번 요 녀석이 1로 갔을 때 쟤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조건에 맞춰서 얘가 1로 가면 쟤는 어디로 가면 되는가 그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가지수 세면 돼. 함수 문제는 나중에 그 이제 함수를 보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보기로 해. 아무튼 이런 것들이야. 마지막에 모로스 부호 문제라고 했어. 모스 부호라고 그러니. 자, 모스 부호도 요즘에도 쓰기도 해. 네. 모스 부호 혹시 영화에서 본 적 있어? 네. 쪼닥 뭐 이렇게 이거 누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야밤에 막 이렇게 누르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몸이라고 보내는 사람들. 간첩들이야. 옛날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난파 간첩들이 밤마다 이렇게 북의 지령을 이제 회답을 할 때 요즘에는 핸드폰을 메시지 보내면 끝나. 근데 이제 핸드폰은 막 도청도 되고 그러겠지. 옛날에는 모르스 부호로 다 보내는 거야. 요즘에는 이제 뭐 난수표라 그래서 난수표 방송이 있어. 숫자를 다 약속하는 거야.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막 이게 숫자를 써놔 아무렇게나. 그리고 야 1번은 기억, 2번은 아 이렇게 막 약속하는 거야. 간첩이랑 북한이랑 약속하는 거야. 1번 누르면 기억, 2번은 아 막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딱 번호를 치는데 이제 숫자를 보내는 거야. 숫자를 메시지로 보낸다고 1, 2 이렇게 딱 북으로 보냈어 간첩이. 그럼 북에서 이제 기억 아니까 기억 가라는 뜻이구나 그 말이야. 알았어? 이렇게 알아먹는다고 자기들끼리. 알았어? 아무튼 이제 뭐 그거고 이제 모스보라는 거. 모스보는 여러분 막대기 하나랑 점 하나로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좀 이진법하고 비슷한 이진법. 아무튼 요거랑 이걸 사용해서 얘랑 얘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든다는 거야. 신호를 만들 때 만약에 3번 쳤다. 3번 그러면 하나, 둘, 3번 치는 거야. 1, 2, 3에 첫 번째 어떤 걸 할까? 이걸 할까? 첫 번째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그 말이고 두 번째 얘가 첫 번째 이걸 눌렀을 때 두 번째 이걸 누를까? 다시 이걸 누를까? 그 말이지. 첫 번째 이거 눌렀을 때 두 번째 이거 누를까? 이거 누를까? 그 말이야. 이 신호 보낼까? 저 신호 보낼까? 그 말이야. 또 세 번째도 한다면 또 다시 갈라지기지 똑같이 또 이거 또 누를까? 이거 누를까? 막 이런 거네. 이게 결국 이것도 뭐냐 결국 두 개 막 갈라지잖아 똑같이. 둘둘둘 그 말이니까 또 이게 3제곱까지 신호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이 두 개를 가지고 신호를 만들 건데 두 개씩 갈라지니까 3번까지 하면 8개가 생기는 거지. 아무렇게나 눌러도 8가지 종류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것은 그래서 똑같이 그것도 중복 순열 문제고 이렇게 나오면 막 이걸로 설명하려면 힘들잖아. 얘를 A, B라 그래 그냥 바꿔서 생각하면 되지. 얘가 A, 얘가 B라고 하면 되지. 저걸로 신호 만들자 그러는 거야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모스 부호 나오니까 이런 거 나오니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집에 비밀번호 있잖아 열쇠들이. 자, 열쇠들이 경우의 수를 배웠으니까 비밀번호가 보통 몇 자리 누르고 있지? 집에 비밀번호 몇 자리 눌러? 몰라? 8이요. 아니 자기 비밀번호 몇 번 눌러? 8번이요. 8번씩 눌러? 네. 오. 얘는 7번이요. 많이 누르네? 나도 바꿔야 되겠구나. 나는 그냥 보통 귀찮아서 4자리만 하는데 4자리는 위험한 거 알지? 네. 왜 위험하지? 4자리 누르면? 금방 그거만 닳잖아요. 닳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네. 비밀번호도 머리를 써야 돼. 보통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경우에서 배울 때 이걸 꼭,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 선생님들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 경우에서 문제니까 이건. 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숫자가 0, 1, 3, 4, 5, 6, 7, 8, 9, 10까지 아니야?
10가지니까 그 중에 4개 내 마음대로 눌렀으니까 뭐 지가 뭐 어떻게 찾겠어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도둑놈들은 다 알잖아. 맨날 똑같은 번호 누르면 4자리 누르면 어떻게 돼? 4개만 빛난단 말이야. 지문 찍으면 다 나와. 밀가루 지문 찍어도. 그러니까 딱 찍으면 4개가 나와. 근데 4개가 순서대로. 순서 뒤바꾸고 그러면 몇 가지 나오는 거지 그 가지수가? 사의 사주. 사집. 4의 4제곱인가? 네. 잘 생각해봐, 경우에서. 때문에 안 되지 내 자리니. 열의 내제곱. 네, 숫자가 만약에 여기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4개가 찍혀있다 해봐. 달았다 해봐. 네. 그러면 도둑이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도 수학을 잘해야 도둑질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4자리 숫자가 눌려져 있어. 그러면 도둑이 수학을 좀 안다면 이게 몇 가지 경문지를 한다면 좀 빨리 찾는 거지. 이게 몇 가지가 근데 이걸 순서대로 한다면? 30의 내제곱. 자, 4개니까 이렇게 이제 4칸을 생각해야지 가지수로. 잉? 처음에 뭘 눌러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중에. 그러면 4가지 눌러지는 거지? 하나 눌렀으면 다음 3개 남았잖아. 셋 중에 하나 눌러야 되니까 다음은 3가지잖아. 뭔지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4팩이네? 24가지가 있네? 자, 24가지 경우를 다 적은 다음에 빨리빨리 눌러보면 돼. 그럼 5분 이내에 다 눌러볼 수 있다. 알았어? 집 타는데 5분 안 걸려, 그러니까. 털지는 말고, 잉? 못할 수도 있어요. 어? 저희 네, 집은 옛날에 어. 3가지인가 4가지를 해가지고 10자리로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전국에 저기 도둑협회에 내가 지금 공헌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아무튼 경우에서는 알아야 본도 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24가지 경우가 생기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쓰듯이 뭐 자릿수를 많이 하는 거, 양쪽으로 많이 하는 거. 그것이 한 가지가 있어. 선생님은 수학선생이라 도둑의 심리를 거꾸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안 좋아. 그것도 안 좋다고. 7자리 해놓으면 이제 7자리니까 개수 많으니까 7, 6, 5, 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700도리 하면 엄청 많아. 이제 못 열어 쉽게. 그것만은 충분한데 내가 7번씩 8번씩 누르는 것도 힘들잖아. 또 반대로 내가 적게 누르면서 도둑이 못 열게 하는 게 더 좋잖아. 뭔지 이해가 돼? 내가 개수를 적게 누르면서 도둑이 못 열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요걸로 말하면 전국의 도둑들이 다 듣기 때문에 요걸로는 안 되고 따로 얘기해 줄게. 전국의 도둑들이 알면 내 집 털 거니까 안 돼. 그것은 비밀이야. 아무튼 모르스 보문제 막 이런 게 다 이제 중복 순열 문제다 그 말이야. 자, 그거 잠깐 일단 내용 그렇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있잖아. 이제 내용을 조금 이해했으니까 예제들만 먼저 후다닥 보는 거야.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 잠깐 쉬었다 봐야 되겠네. 좀 이따가 저기 그 다음 내용 살짝 듣고 나머지 예제를 해보도록 하자. 잠시만 미리 다 듣고 요건 크게 걸리진 않는데 조금 걸리겠다.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보자. 자, 잠깐 take a break.